5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제 여야의 대진표 윤곽이 슬슬 나올 때입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 19곳을 포함해 25곳 지역구의 단수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일부 지역 공천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은 물갈이 공천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건 공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물갈이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물갈이 대상이 되는 쪽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고 쓴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과거를 극복하겠다며 거듭 인적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운동권을 포함한 세대 교체를 강조한 것이라며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총선 물갈이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최근 당 중진 전현직 의원들에게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직접 요구하고 교통정리에 나선 걸 두고 형평성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이 검토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험지 출마 등 선제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삼선 인재근 의원은 당 공천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승리하려면 통합공천을 해야 돼요. 다 끌어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한 재선 의원은 JTBC에 원칙과 기준이 없다 보니 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공천은 사라지고 벌써 사천 얘기가 나오지 않냐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선거대책위원장 제안설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고문 측 소식에 밝은 당 관계자는 이해찬 고문이 건강상 문제도 없고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역할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첫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영세 전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 서울 19곳을 포함해 25곳 지역구의 후보자가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단수공천 지역구는 25곳입니다. 서울, 이른바 한강벨트엔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용산, 나경원 전 의원이 동작 을에 예상대로 단수공천됐습니다.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남 3구에선 조은희, 배현진 의원이 각각 서초갑과 송파을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합니다. 송파갑은 예상을 깨고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검사장과 안영환 전 의원을 누르고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컷오프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 가지고 박정훈 후보로 1인으로 해가지고 가야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야 대결 구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구로울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은 광진을에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오 시장이 고 의원에게 진 지역구인데 이번엔 오 전 의원이 다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난주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반발하던 김성태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흘 전 거리 두기가 풀리고 처음 열리는 헬로윈이라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정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주호 기자입니다. 참사 사흘 전 서울 용산경찰서 한 정보관이 쓴 보고서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헬로윈 행사라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직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이 문서를 포함해 위험을 예견한 보고서 4건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박 전 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분들이나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보고서들을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헬로윈 축제가 무사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들이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보고서는 파기가 원칙이라는 박 전 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히 전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 은폐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실제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광무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총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면서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전총조 씨가 유료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강의를 잘 안 해요. 정말 고액을 받아야지만 하는 강의인데.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에 숨겨진 후계자라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인 등 27명에게 30억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전 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등장인물이 성별을 바꿔가며 사기를 치는 소설 속 상상력을 뛰어넘었다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중 요소들을 따라도 상한이 10년 6개월이지만 이를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전 씨는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전 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호팀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지난달 한 40대 남성이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돕다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딸 졸업식에 빠지지 않으려 연장 근무를 하고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가족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쉬는 날 없이 9일째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통신설비기사 40대 광모 씨. 새벽 1시 겨우 작업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눈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들 무심히 지나쳤지만 곽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딸 초등학교 졸업식 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주에 집에도 못 오고 일을 했었는데 딸 졸업식 날 하루 휴가를 내기 위해 일을 몰아서 하던 아빠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사고 운전자를 도와야 했습니다. 넘어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들어서 끄집어내는 과정이었거든요. 애쓰는 사이 멀리 16톤 컨테이너 운송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넘어진 사고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곽 씨와 사고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모두 숨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한테 이모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학교에서 소식을 들은 18살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생이 우는 소리랑 엄마가 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듣고 진짜 정신이 돌아오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난다고. 일 다니다 예쁜 곳이 보이면 꼭 사진 찍어 보내던 아빠였습니다. 나중에 함께 오자 약속하던 아빠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원망스럽지만 그게 원래 곽 씨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100번도 생각해봤지만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소에 또 지나쳤어도 그 사람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걸 전 알아요. 사람을 도우려던 40대 가장은 숨졌습니다. 대신 남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